안녕하세요. 오늘은 저의 경험을 토대로 현재 모기지 승인에 대하여 이야기하겠습니다. 저는 이민 와서 처음 거래를 한 은행은 RBC 뱅크이며 지금까지 거래 중입니다. 첫 주 때 구매부터 지금까지 3번 이사하면서 모두 RBC 뱅크로 모기지 승인을 받았습니다. 지난 2021년 6월에 첫째 딸 아이를 위해 하이라이즈 콘도 방 2개, 화장실 2개짜리를 계약했습니다. 지금까지 15% 계약금을 모두 납부하였고 2023년 올 여름에 내년 2024년 7월에서 10월 사이에 완공할 것이라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콘도를 구매할 당시 모기지 담당자에게 모기지 승인 금액을 확답받고 계약을 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완공일을 기준으로 모기지 승인을 받기 위해 미리 준비하려고 모기지 담당자분에게 연락하여 승인 절차를 진행하는데 뜻밖의 말을 들었습니다. 제가 계약 당시 문의한 모기지 승인 금액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내년에 문의했다면 하이라이즈 콘도의 완공일에 모기지 승인 금액이 부족하여 구매가 안 되면 아주 심각해지기 때문입니다. 건축사에게 15% 뒷바지만 포기하겠다고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건축사가 계약자를 고소할 수 있으며 아주 심각한 상황으로 빠질 수도 있습니다. 물론 계약 당시 전매가 가능하다고 리얼터에게 들었고 계약서에도 있어서 만약 힘들면 전매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안심했었습니다. 그런데 전매도 건축사의 허가 없이는 할 수 없습니다. 계약서에는 90%가 판매되면 가능하다고 되어 있지만 건축사에 문의하면 현재 전매를 할 수 없다는 말만 하고 있습니다. 집 구매 시 주의사항으로 전매를 염두에 두고 구매는 절대 하시지 마셔야 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구매할 수 있는 조건이 충족될 경우만 분양을 구매하셔야 합니다. 그럼 2021년 당시에는 가능했던 모기지 승인 금액이 2024년 기준으로 왜 안 나올까요? 그 이유는 금리와 스트레스 테스트 금리 때문입니다. 현재 2023년 10월 25일 기준으로 캐나다는 금리를 5%로 동결했습니다. 그리고 모기지 승인을 받고 있는 분들은 은행마다 고정이나 변동, 모기지 기간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평균 7%대 전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모두 준비가 되었지만 모기지 승인 금액이 줄어든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스트레스 테스트 금리 때문입니다. 즉, 현재 진행되는 금리보다 높은 약 9%에 가까운 모기지 금리로 계산하여 매달 모기지 금액을 은행에 납부할 수 있는지를 소득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2021년 현재 살고 있는 집을 구매 시 진행된 금리는 1.8% 정도였고 모기지 승인 당시 스트레스 테스트 금리는 5% 정도로 계산하였습니다. 그래서 모기지 승인받고 집을 구매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금리가 5%이므로 스트레스 테스트 금리는 약 9%대로 계산하니 모기지 승인 금액이 줄어든 것입니다. 아마도 집이 남아 돈다고 하여도 높은 금리가 떨어지지 않는 이상 집 구매를 할 수 없는 분들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사항이 더 있으시죠? 왜 첫 딸 아이의 집을 벌써 구매하였는지. 10년 전 밴쿠버 UBC에 다니는 지인분 따님이 기숙사에 나와 중국인 친구의 집으로 들어가서 함께 살기로 했다고 하더군요. 그 중국인 친구는 유학생 신분이지만 부모님이 학교 근처에 콘도를 미리 사고 학교를 다니게 한 것입니다. 그것으로 중국인 친구는 졸업과 동시에 집값이 올라서 학비 이상의 수익을 냈습니다. 그때 그 이야기를 듣고 저도 첫 딸을 만 16세부터 일을 하여 소득을 늘리며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2024년 4월에 유니버시티를 졸업할 것이고 카이로프락틱 의사가 되기 위해 미국으로 유학을 갈 예정입니다. 내년에 콘도를 컴플릿하면 렌트 수익과 시세 차익으로 등록금과 생활비를 충당할 예정입니다. 나중에 졸업하고 돌아와서 일을 하면 콘도를 팔고 업그레이드 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결과로 아직은 하이라이즈 콘도 컴플릿이 내년 가을이므로 1년이라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계획을 수정했습니다. 회계사님과 상의하고 모기지 담당자분과 상의하여 다음과 같이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 2023년 소득 수준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 경우 비즈니스를 하기에 조정이 가능하지만 직장인분들은 일을 더 하셔서 소득을 높이셔야 합니다. 두 번째, First Home Saving 어카운트를 오픈하여
2023년 8,000불을 불입하고 내년 2024년 1월에 8,000불을 불입하여 주택 구매 대금으로 사용할 것입니다. 1년에 8,000불이 최대 예금 금액이며 총 불입 금액은 4만 불까지만 가능합니다. 세 번째, RRSP에 4만 5천 불을 불입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RRSP 불입 금액 중 최대 4만 5천 불까지 주택 구매 자금으로 사용 가능하며 불입일부터 90일 이상 기간이 경과한 후에 홈바이어 플랜으로 인출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퍼스트 홈 세이빙 어카운트와 RRSP는 2023년 소득 신고 시 절세 상품이며 내년에 주택 구매 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활용하시면 됩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는 다른 은행도 모기지 승인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어느 은행에서 모기지 승인 금액이 많이 나올지 모르지만 첫 의뢰한 RBC뱅크 기준으로 지금은 디파짓 돈을 더 준비할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2020년도 전후로 너무 낮은 금리였습니다. 그러기에 은행에 돈을 맡기기보다 부동산으로 수익을 내는 개인이나 기업이 늘어난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 옛날 한국의 IMF 시대가 떠오릅니다. 그때 은행에서는 1년 확정금리 20%를 드립니다. 3년 확정금리로는 65%를 드립니다. 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때 집 구매 계획이 없어서 적금을 들었었죠. 크레딧 카드도 자격 미달자에게도 남발하면서 만들어 주었습니다. 높은 금리로 기업들은 대출금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고 줄도산일 때 예금 금리는 덩달아 오르면서 현금 부자들에겐 엄청난 투자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2008년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전 세계 증시가 폭락했을 때 워런 버핏이 위기를 기회로 삼아 우량 기업의 주식을 헐값으로 사서 2배가 넘는 차익을 얻었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위기의 시절에도 투자의 기회는 항상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지금은 아끼고 현금을 모으고 버텨야 한다고 항상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저처럼 분양 직구매로 내년에 완공이 되시는 분들은 미리미리 모기지 승인을 받아 놓으시기를 추천합니다. 전 몇 년 전부터 철저히 준비를 했다고 생각했지만 뒤돌아보면 욕심에 눈이 멀어 미처 보지 못한 것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반성하고 꼭 기억할 것입니다. 미래는 어떤 누구도 예측할 수 없지만 그것을 헤쳐나가는 것이 인생인 것 같습니다. 다음에도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